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서 단어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개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xtended Produce Responsibility 이거잖아요. 먼저 Extended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Extended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확대되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뭐가 확대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책임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일단 생산자들의 전통적인 책임을 볼까요? 생산자들의 전통적인 책임은 뭐예요? 물건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크게 문제없이 안전하게 잘 사용하는 것까지가 전통적으로는 생산자의 책임으로 봤어요. 사용이 끝나고 쓰레기로 버렸을 때는 그때부터는 배출자 책임, 그리고 그 배출자 책임을 받는 지자체의 책임,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산자의 책임 능력은 제품의 소비 단계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야, 소비 단계까지가 니들 책임이 아니고 이거를 쓰레기로 버려졌을 때 이 쓰레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생산자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되었죠. 쓰레기 관리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쓰레기 관리의 책임은 배출자와 그리고 그 배출자의 책임을 받는 지자체에게 있었다면, 이 쓰레기 관리의 책임이 생산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이죠.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의 책임이 지자체로부터 역으로 생산 단계까지 올라오는 것이고요. 생산자들의 제품과 관련된 환경적 책임이 소비 단계에서 폐기 단계까지 늘어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중의 확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산자들에게 이런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인 근거가 명확하냐? 약간 그런 건 아니다.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여전히 이론적으로 좀 더 개발할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왜 생산자들이 쓰레기를 재활용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그러려니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좀 열어놓고 많은 고민을 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produce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게 생산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생산자를 누구로 볼까요? 우리가 흔히 밸류 체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료를 채굴해서 그걸 가공해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밸류 체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재활용 책임 있는 생산자로 볼 거냐, 이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자와 생산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흔히 제조자를 생산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EPR 제도에서 생산자는 단순히 제조자가 생산자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생산자로 보고 재활용 책임을 부여를 하는 것일까? 밸류 체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들을 메인 생산자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포장재를 한번 볼까요? 페트병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페트병도 포장재예요. 뭐 종이박스 이것만 포장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페트병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음식이나 음료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포장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눈앞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포장재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포장재 쓰레기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예로 들면 석유를 채굴해서 이걸 가지고 페트병 원료를 만든 다음에 이 페트병 원료를 가지고 페트병을 만들겠죠. 그리고 이 페트병이 어디로 가요? 음료 회사로 가겠죠. 음료 회사에서는 이 페트병을 사가지고 와서 음료를 채워서 판매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음료 제조자가 음료를 판 결과 그 포장재, 페트병이라는 포장재 쓰레기가 발생을 한 것이죠. 여기서 포장재를 이용해서 그 포장재 안에서 내용물을 채워서 판매하는 생산자를 우리가 필러라 그래요. 채우는 사람들. 그러면 포장재 쓰레기가 발생되는 이 흐름에서 가장 시장 지배력이 강한 생산자는 누구예요? 필러들이죠. 그러니까
필러들이 페트병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 페트병을 구매를 하면서 페트병을 만드는 제조자들에게 야, 우리 제품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페트병의 그 설계 기준을 이렇게 해야 돼. 라벨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페트병이 재활용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페트병 안에 뭐 재생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까요? 페트병을 만드는 생산자들에게, 혹은 페트병을 만드는 쪽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자들에게, 아니면은 페트병을 구매해서 음료를 담아서 판매하는 자들에게, 음료를 담아서 판매하는 자들에게, 필러들에게 책임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그쪽이 가장 영향력 있는 생산자들이니까 그쪽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우리한테 페트병 납품하려면 재생원료가 들어간 페트병을 납품해야 돼. 야, 그리고 페트병 두께를 좀 줄여서 갖고 와. 페트병을 좀 잘 개발해가지고, 야, 우리 쓰레기 발생량 줄여야 되거든? 페트병 니들 너무 두꺼워. 좀 더 가벼운 페트병을 갖고 와. 야, 우리 라벨을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라벨 페트병을 좀 출시를 하고 싶어. 이런 모든 것들의 결정권은 필러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러들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밸류 체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쪽에 재활용 책임을 부여를 하게 된다. 근데 이게 정답일까요? 또 아니에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밸류 체인에서 한 생산자를 잡아서 전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야, 니들 다 연대 책임해. 그렇게 해서 개수 같은 걸 설정해서 만약에 100원을 납품해야 된다면은 그 필러들은 70원, 얘들은 뭐 20원, 얘들은 10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밸류 체인에 있는 모든 생산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도 갑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 일본이에요. 영국도 약간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밸류 체인 중에서 한 놈만 잡자.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는 생산자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개념은 이런 것인데 정답이 딱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임은 크게 보면 물리적 책임과 재원 조달의 책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책임을 줬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쪼개서 보게 되면 실제 소비자들이 분리배출한 페트병을 수거를 하고 선별을 하고 재활용 공장으로 가져가서 재생원료를 만드는 그런 물리적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군가 계속 돈을 대줘야 이런 활동들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 애초의 개념은 이 물리적 책임과 재원 부담의 책임은 모두 100% 생산자가 가지는 게 되겠죠. 그런데 생산자가 이 비용을 100% 지려고 하니까 또 생산자가 100% 부담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 100%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도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반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애초의 시작은 생산자가 물리적 재원 조달의 책임을 모두 지는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들에 따라서 이 책임의 분담의 유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끊고 갈게요. 피하세요.